25년도 3월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 25년도 3월 소식에서 말씀드렸듯이 4월 4일날 11시 22분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을 했습니다. 지금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 크게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번 달 검단 신도시 소식에서는 사실은 검단 신도시에 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저번 달에 그 25년도 6월에 이제 개통 예정에 있는 인천 1호선 전철 그 연장 개통 부분이 이제 우리 검단 신도시 계양역에서 검단역, 그리고 검단중앙역, 그리고 호수공원역 이렇게 세 개가 연장이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인 그 부동산 시장 자체는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다. 슬럼프에 빠져 있고, 작년 23년도서부터 제가 금리나 부분하고 내수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내수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환율이 안 좋죠. 환율이라는 거는 한 국가의 펀더멘털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하고 있는 그런 미국에 대한 임팩트,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지금 전쟁 중이죠. 미국하고 중국의 전쟁 중인데, 들러리로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꼬북 역할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정부가 없잖아요. 그래 지금 오늘 아침인가 어제인가 그 권한대행 부총리 한덕수 이 사람이 뭐 미국과 협상했다 그러는데, 이런 큰 협상을 권한대행이 한다는 것도 웃기고, 차라리 모른 채 하고 우리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딜을 한다기보다는 시간을 버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은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제인가 제가 뉴스를 봤는데, 서울에서 그 새벽에 이제 인력 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건설하시는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200명이 나가면 20명도 초이스가 안 된다.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 파이낸싱 쪽에서 이제 조금 뒷받침이 돼주고 이렇게 좀 심리가 개선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수출도 중요하지만 보통 한 47% 정도 된다 그래요.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런데 이제 내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해져. 근데 지금 작년 23년도서부터 23년도서부터 제가 시중에 돈이 메말라가고 있다. 나라에서 돈을 풀어도 뭐 미국의 주식 좋다 그러니까 글로 다 빠져나가고, 코인 시장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은 내수의 활성화에는 조금 좋은 면이 있는데, 나라에서 푸는 돈들이 다 글로 가버리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더 안 좋은 상황에 지금 2년 이상을 끌어왔고, 윤석열 정부가 초반서부터 좀 이런 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하면 조금은 지금은 나아지지 않아요. 2년 반 동안 그 딴 길로 가고 있었던 거죠. 이걸 되돌리려고 딴 길로 간 거를 되돌리려고 하려니 이거에 대한 대가를 또 치러야 되는데, 6월 3일 날 뭐 대선을 한다 그러는데,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 느낌 똑같아.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 IMF 그 사태를 일으켰는데, 그 똥을 김대중 대통령이 다 치웠잖아요. 고생만 하고. 그때는 이제 나라의 화합이 중요한데, 또 김영삼 그 대통령이라든지 그분은 건들지도 못하고, 또 노태우 뭐 화합이 중요하다 그래갖고 노태우하고 전두환이 그 사면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군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던, 요건 바가지로 얻어먹고, 실적은 그 다음 정부에서나 나오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은 어마어마하게 해고, 결국에는 또 한 5년, 10년이 지나야지 이제, 그때 그 대통령이 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 서두가 길었는데 뭐 검단 신도시에서 뭐 분양하는 소식 요즘에 지금 분양이 거의 없죠. 전국적으로 봐도 분양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그 보는데 매주마다 이제 분양 소식이라든지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 또 전주에 청약 경쟁률 이런 거 보는데 청약 경쟁률이 높아도 이제 계약률이 안 좋으니까 강남 3구 빼고는 용산이나 성수동이나 자양동, 광장동, 테크노마트 있는데 이쪽, 그 워커힐 아파트 있는데 이쪽으로 한강변 쪽으로 마포, 한남동, 뭐 용산 이런 거 빼고는 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요번에 3월 달에 이제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는 뭐 서울 시민이 아니니까 저 여기 화성 시민이니까 서울시장이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제를 그 해제를 했죠. 그래가지고 지동, 청담동, 또 송파, 그 송파동 있는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뭐 급등을 했죠. 아파트가.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랐는지 본인 자신은 이제 뭔가를 덮으려고 하고 대선을 의식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본인이 그 안 좋은 그런 연루된 것도 많고 그랬는데 그렇게 무리수를 둬서 해제를 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시장이 발작을 하니까 국토부에서 이제 용산까지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그 토지거래 해가지고 또 재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정치인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흔들렸는데 이게 이제 규제라는 게 좋지는 않죠. 어차피 이제 해제를 해야 하는데 또 그 타이밍이었냐?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죠. 정책은 그 타이밍이었냐? 어쨌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입주 중에 있는 게 여기 중앙역, 검단 중앙역에 요거 이제 힐스테이트 웰카운티, 이건 이제 요게 입주 중에 있고, 건너편에 있는 이 중앙역에 제일 풍경채 1차, 이거는 이제 입주가 거의 끝났고, 작년 10월서부터인가요? 입주가 했으니까. 그리고 1단계에서 호반 옆에 안단테는 이제 이미 철거를 다 했더라고요. 철거를 다 해서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암석 돌산 같은 데 가면 대리석 자르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서 이제 먼지나 이런 거 없이 이제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건축을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다 헐었으니까 재건축을 해야 되면 또 어마어마한 소음 그래서 이제 28년도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양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28년도 12월까지 이제 좀 봐야 되죠. 그래서, 어찌됐건 전면 철거를 했고, 이제 지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데미지가 제가 살았던 호반 이쪽으로는 많이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입주 예정으로 있는 게 이제 지금 1호선 전철 연장선 개통에 맞춰서 여기 이제 금강 시글로 1차가 있고 여기 이제 2차가 있는데 2차 아파트가 이제 올 6월 달에 이제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주상복합이죠.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가 아니고 주거지에 있는 주거 전용지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상업지역에 있는 주상복합 상업지역이 원래 있는 건데 거기다가 플러스 오피스텔처럼 주거 기능을 부여해서 주상복합이 된 거죠. 그게 이제 300 몇 세대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2차가 5년도 올해 6월 달에 전철 개통하고 맞춰서 입주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가 지금 이제 법원이고, 옆에 검찰청이 예정돼 있는데, 이게 이제 26년도 3월, 내년 3월까지 이제 입주 예정으로 있는데, 공사 진행은 제가 이제 멀리 있다 보니까 아직은 모르겠고, 시작을 했는지, 그때 작년에 공사 기자재들 들어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지금 텅텅 비어있는 이 상권이 좀 활력이 되겠죠? 살아나고. 이번에 6월 달에 여기 이제 1호선이 전철이 개통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불경기에 안 좋은 시기에 조금 트리거가 돼서 이쪽 중반 상권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전철 개통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라 그러나요? 길목이 되겠죠, 여기가. 길목이라고 그러면 뭐 사람들의 그 이동 경로가 이제 이쪽 중심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이쪽에 주변에 이제 그 임대가 안 됐던 그런 상가들도 활력을 찾을 거다. 근데 이제 올해까지만 제가 보기에는 견디면 법원 내년 3월달 입주 예정이니까 맞춰서 된다고 하면 많이 상권의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번 달인가요? 왜 그 검단 중앙역 지나서 쪽으로 이제 병원 의료용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분할을 해서 인천도시공사에서 매각을 했느니 마느니 뭐 이런 게 있다가 우리 저 국회의원도 그렇고 우리 검단 시민연합회에서도 그렇고 해서 매각하지 않는 걸로 보류하는 걸로 계약을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금호울림 센트럴이 3월달에 84가 2개, 74가 2개 됐는데 84가 하나가 그 해지가 됐네요. 그렇게 되고 2월달에는 74 4개, 84 보통 한 4-5개씩은 이렇게 거래가 됐네요. 또 이제 3월달 거는 또 이제 4월달에 업데이트가 되고 하니까 대방 디에트르 리버파크가 3월달에 5구가 하나 됐고 4월달에도 5구가 하나가 됐고 디에트르 더힐 좌우 위에 있는 거 그 백이역 검단 중앙역으로 그 가는 데 있는 게 3월달에 84가 3개가 4개 5개가 됐네요. 84만 5개 됐네요. 거래가 이제 조금씩 그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로제비앙 포레가 3월달에 84 하나, 2월달에 74, 79 2개 이렇게 됐고 예미지 트리플레듀가 3월달에 84, 74, 98 하나씩 됐고 그 다음에 보타니파크가 84 2개가 됐네요. 그 다음에 프루지오 더 베뉴 4월달에 105가 2개가 됐네요. 그리고 3월달에 84 하나, 75 하나 이렇게 됐고 프루지오 베뉴도 우미린 더 시그니처가 4월달에 84가 2개가 됐네요. 우미린 더 헤리티지도 수변역 위에 있는 거 5구가 2개가 됐고 호반 서밋이 84가 3개가 됐네요. 3월달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당하동 밑에 당하동은 대성 베르일 밑에 있는 84 하나, 110 하나 3월달에 이렇게 됐고 대방 1차 디에트르 더 펠리체 4월달에 84가 벌써 하나 됐고 3월달에는 84 2개, 108이 3개가 됐네요. 모아 그 옆에 있는 모아미래도 3월달에 84가 3개가 됐고 유승한 애들 84가 4개가 됐네요. 그 다음에 한신 더휴 커넬 파크가 좀 됐네. 84가 4개, 5개, 74가 2개가 됐는데 84가 하나 해제가 됐고 신한 인스빌 어반 퍼스트가 3월달에 84가 2개가 됐고 이거는 한신 어반 파크는 그 다음에 시글로 1차가 84가 2개가 이건 임대네요. 2월달에 됐고 예미지 더 시그니스 맨 밑에 있는 거 4월달에 102가 하나가 임대네요. 우미린 파크뷰 1단지 5구가 하나가 3월달에 됐고 2단지는 3월달에 84가 하나가 됐고 파라곤 센트럴 파크 3월달에 84 2개 됐고요. 호반 2차 프라임뷰 4월달에 벌써 7위가 하나가 됐고 3월달에는 107 하나 72 하나, 84 하나, 97 하나, 84 하나 또 플러스 해서 이렇게 5개가 총 됐습니다. 신검단 중앙역에 풍경채 어바니티 임대만 됐고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상가 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은 전철 개통하고 부분에 있어서 상가가 이제 좀 많이 좋아질 거다. 또 내년 초에 예정돼 있는 그 법원, 요거 맞춰서 법원 주변에 지금
다 공실인 이 주변 근생 상가들도 굉장히 좋을 거고, 굉장히 좋다는 얘기보다는 기존보다는 좋아질 거란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상가 시장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이제 상가 우리가 옛날에는 모든 거를 이제 영업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상가 같은 거 조그만 그 창업을 해서 뭐 치킨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먹는 거, 또 입는 거, 또 바르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옛날 오프라인 시대 때는 이제 가게에서 팔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오늘 핸드폰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선택을 하면 내일 아침이면은 오는 세상이잖아요. 내일 늦어도 뭐 2, 3일 안에 오니까.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아침에도 나오면서 보지만 저희가 이제 한 층이 3세대인데 엘리베이터가 2대고 보면은 양쪽 집으로 저희 집도 그렇지만은 뭐 배달하시는 분들이 다 갖다 놔요. 아침에 가서 보면, 출근할 때 보면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그 가게에 가갖고 지나가면서 퇴근하면서 출근하면서 보던 게 아니고 보던 거를 사는 게 아니고 지금은 핸드폰으로 다 선택을 해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업종들이 이제 옛날에 비하면 상가를 해서 장사를 안 하죠. 먹는 건 어차피 하지만 먹는 건 이제 시켜서 먹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또 배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세상이 이제 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가를 한 5년 전서부터 제가 상가 투자하는 거를 좀 만류하고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집이라든지 이런 임대라든지 이쪽은 괜찮은데 상가는 그래서 추천을 안 했던 겁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가 뭐 요번에 그 입주 시작하고 있는 여기 힐스테이트 웰카운티 여기 같은 거 상가 굉장히 좋죠. 이게 이제 LH 사업이라 그 세대수에 비해서 상가 수가 적으니까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해보라고 했던 거고, 수익률이 나오니까. 목돈 들여가지고 푼돈 받는 거잖아요. 돈 10억짜리 사가지고, 뭐 250, 300, 400씩 이렇게 걷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상가 투자인데, 지금 그게 안 맞는 거죠. 들어올 업종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 밀집도가 굉장히 좋아요. 상가가 딱 전철 중앙역 이렇게 프라자 상가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이런 데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공실이 많잖아. 공실이면은 기본 관리비 내야지, 세금 내야지 뭐 하다 보면 마이너스죠. 은행 이자 내야지. 남의 상가는 잘 임대도 되고 뭐하고 하는데 내 상가는 또 임대가 잘 안 돼, 사실은. 그래서 상가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말렸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제가 항상 옛날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신축 아파트, 신도시 아파트, 우리는 서울이 아니니까 수도권에서는 제 말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번에 지금 굉장히 다른 데 지금 뭐 아파트 가격 떨어지고 있고 하는데 그나마 이제 전망이 좋지는 않잖아요. 지금까지 탄핵 시간이었으니까 12월 3일서부터 지금까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 건수 말씀드렸지만 계속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검단 신도시는. 근데 이제 6월 달에 지금 사는 사람은 좀 제가 봐도 한 5천에서 1억 정도는 벌고 사는 매수인들은 파는 사람들은 조금 그렇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전철이 개통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5호선 연장선 발표되잖아요. 올해. 또 GTX D 노선 나오고. 이러면 자꾸 임팩트를 주면 언론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 많은 서울 사람들이 전세 10억에 사는 사람들, 20억까지 전세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조금 신도시 쪽으로 좋아지고 난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분당도 옛날에 그랬어요. 교통이 안 좋으니까 전부 다 강남 사람들 다시 빠져나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교통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온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 옛날 그런 거를 복기를 해봤을 때, 이제 전철 개통이라든지 교통 호재가 많은 때, 이 시점부터 상승 탄력이 된다.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그 상권도 전철역 주변으로 상권이 좋아지겠죠. 사람들이 글로 다니니까. 사람들의 이제 흐름이 그쪽으로 이제 쏠리는 거죠. 지금 각계전투처럼 각자들이 다 흩뿌리 흩어졌다가 집으로 왔다가 또 흩어졌다가 이랬지만 전철이 생기고 나면 이제 전철 주변으로 이제 몰리는 거죠. 이쪽으로. 사람의 흐름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상권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접근성들이 다른데 서울이라든지 이제 부평역까지도 가고 송도까지도 가고 이러니까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지면 그쪽에서도 올 수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주자 택지 저번 달서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이주자 택지도 이제 그 주거잖아요. 전세 기피 그런 부분 때문에 옛날에는 뭐 건축하면은 전세금 빼가지고 전세에서 뭐 건축업자들이 돈 가져가고 이런 시스템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아파트 빼고는 전세를 들어오려고 안 하려고 하는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추세들이. 그렇다 보니까 더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그래도 이주자 택지는 괜찮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 이주자 택지 F1, F2, 또 F3, 여기 F4 요렇게는 이 전철 개통 또 GTX 5호선 연장 이런 그 혜택을 같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 지금이 싸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건축하고 안 하고 아니고 사놓으면 나중에 이제 건축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월세 수입을 제가 보기엔 상가보다 훨씬 나아요. 한 층에서 그 뭐 예를 들어서 4,500 버는 것도 좋지만 임대 안 되면 꽝이잖아. 근데 이제 이주자 택지 같은 건 밑에 1층이 상가고 또 2층, 3층은 저 투룸 2개, 4개가 나가고 4층에서는 본인이 거주할 수 있고 이러니까는 수익 면에서도 더 위험을 해지하는 그런 면에서도 더 낫죠. 상가 하나 해놓은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 추천 지금은 올해서부터 제가 투자 추천하잖아요. 유자 택지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지금은 신축 아파트 뭐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올해 내년까지는 그 구축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도 그게 가격 방어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에는 공급이 없지만 벌써 저 창릉지구 출발했고 또 여기 계양 테크노밸리도 출발을 하고 3기 신도시가 이제 출발을 하려고 거의 때가 왔어요. 때가 왔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정부가 바뀌면 또 그런 거 빨리 이제 하려고 하는 드라이브를 걸겠죠. 그렇다고 보면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는 인천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마 이제 심리가 안 좋아서 또 옛날 호반이란다. 검단 신도시 미분양 난 것처럼 다 미분양 났었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손님하고 상담을 할 때도 그래요.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기다리는 게 현금을 갖고 기다리는 게 지금은 제일 수익률이 높은 투자일 수가 있다. 근데 못 참죠. 남의 귀가 얇으니까 이제 저거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놓고 해놓죠. 근데 이제 저는 항상 투자를 해도 신도시 쪽만 투자를 해라. 이미 구도심은 가서 선호도에서 떨어진다. 안 그래도 지금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는 세상인데 그 젊은 사람들이 그나마 국가에서도 그런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아파트 구입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장 전세 살아도 되잖아. 당장 안 해도 되나. 이럴 때는 그런 계양 테크노밸리나 창릉 이런 데 해놓은 게 나쁘지 않는 초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참고 기다리는 거.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나한테 전화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보는데. 귀가 얇아지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해도 신도시만 해라. 검단 신도시 처음에 이제 분양 안 됐던 것처럼 그렇게 분양이 안 되면 싹 풀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 노리고 이제 하면 되고, 1주택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심리가 안 좋아서 분양을 해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평택도 그 브레인시티 지제역이 있는 부분,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평택항 주변으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안중이라고 있어요. 평택항 배후 이주단지죠. 근데 이제 현화 택지개발이라 그래갖고 이게 한 25년,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게 했는데, 여기 옆에 보면은 이렇게 화양지구라고 있어요. 이게 내년 초서부터 이제 입주 예정인데, 올해 지금 이제 여름서부터 입주 예정이에요.
이게 분양이 안 돼요. 계약금 500만 원에 막 이렇게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분양권이 1주택으로 잡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한다고 상담을 하신 손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고 기다려라. 차라리 이쪽에 평택역 주변에 뭐 고덕 있고 이쪽에 지제역이라고 여기 있거든요. 여기 허허 벌판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여기 쌍용자동차 있고 있는데 이쪽 고덕 국제도시 쪽 옆쪽으로 여기 수서에서 동탄역으로 내려오는 GTX하고 GTX-C 있잖아요. 또 동두천에서 의정부로 해갖고 이렇게 서울역으로 해가지고 수원, 안산으로 이렇게 금정에서 나눠지고 이렇게 수원으로 와가지고 수원에서 내려와가지고 지제역으로 해갖고 GTX-C가 천안 아산까지 가요. 그러니까 GTX-C가 또 빨리 될 수도 있어. 정권 지금 이제 다음 정부에 들었었을 때 이때 지제역 차라리 이쪽에 있는 거 고덕 국제도시나 이게 좀 낫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 근데 이제 옆에 이렇게 교통망도 안 좋고 여기는 나중에 돼도 교통망 안 좋아요. 지금 서해선이 지금 하나 있기는 한데 물론 떨어지진 않죠. 그런데 이제 더 좋은 아파트를 잡을 기회를 놓친다. 이런 게 해놓으면. 그래서 싸다고 막 가지 말고 이런 같은 불경기 때는 싸다고 해서 해놓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마피가 날 수가 있어요. 한 2년, 23년도서부터 제가 하지 마라, 서울 거 외에는. 그랬는데 막 한 사람들 많아요. 지금 같이 통화해보면 또 전화 와서 통화해보면 지금 마피예요, 사장님.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게 카드를 쓸 때 내가 확실하게 카드를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은 데로만 해, 신도시로. 앞으로 3기 신도시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미분양도 많이 나올 거고, 건축비가 비싸니, 아파트가 비싸니, 뭐, 이런, 또, 그래서 안 했는데, 나중에 또 오르면은 또 달려들고, 막, 이런 게 반복되고 있잖아. 다음은 이제, 그래서 투자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디다 할 거냐, 이렇게 따져보면, 서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GTX가 지금 이제, 옛날엔 전철망 따라가서 투자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전철망에 있는 그 주변들이 다 이제 슬럼화가 돼 있어요.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또 어떻게 되냐면 이제 GTX, 이번에 이제 A 노선이 이렇게 파주에서부터 일산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제 서울역, 연신내로 해갖고 서울역. 그래서 끊겨가지고 삼성역, 또 이제 수서역 이렇게 가야 되는데 수서에서 서울역까지 끊겨 있는데 지금 이제 올해 개통은 하는데 삼성역에서는 무정차. 이렇게 해가지고 개통이 되면 동탄2까지 지금 내려오잖아요. 이런 거 주변, 이미 끝났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GTX-B, 여기 남양주에서부터 이제 송도까지 가는 거, 주변, 또 GTX-C, 동두천에서부터 이제 수원으로까지 오는 거, 수원에서 천안 아산까지. 오히려 지금 천안 탕정역 아파트 가격이 지금 검단신도시 우리 호반 가격하고 비슷해요. 거래 가격들이.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에 있는 데가 많이 오른다. 이미 동탄2나 광교 같은 경우에는 뭐 2배 이상 돼요. 어디가 나중에 더 올라가냐. 제가 보기엔 그쪽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검단보다도. 검단도 올라가지만. 그러니까 이제 선택이 할 때 좀 하고, 제가 이제 동탄이나 수원 분들 했을 때 이제 팔고, 전세로 이제 수원에서 전세 사르셔라. 동탄이나 이런 데서. 전세 살면 어때? 돈만 있으면 되지. 그런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청약을 내서 좋은 입지가 분양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져가라. 앞으로 분양할 때도 있습니다. 또 GTX 계속 말씀드리는 GTX 역 주변. GTX 사진이 제가 여기 어디 있나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GTX 검단도 시장에 해당이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GTX는. 뭐 나라가 어지러워도 아무리 어지러워도 세상이 세월이 시간이라는 게 앞으로 가는 거지 뒤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큰 경험을 하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려웠던 것만큼 다음에 온 국민의 노력을 통해서 좋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이 아닌가. 잘 해낼 거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항상 또 새 정부가 들어와서서 뭔가 부양책을 바꾸고 국면 전환을 하고 이러는 모습이 보여야 뭔가가 새롭게 되겠죠.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항상 우리가 어려울 때는 뭔가를 잘 헤쳐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뭐 글로벌 그 탑 10 국가가 됐는데, 앞으로도 그 정치 쪽에서만 발목을 잡지 않으면 좀 잘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3년도 3월 검단신도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또 5월 달에는 4월 소식을 좀 비중 있게 그 검단신도시 소식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